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사이버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최근 저한테 정말 문의도 많이 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행, 약취유행, 그다음에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 폭력이 뭔지 한번 보게 되면, 사이버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로 정의될 수 있고, 그 유형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다 하더라도 이 행위들 자체는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사이버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에 올린 게시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섭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만약에 메시지를 보냈다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SNS에 글을 게시했으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학생 확인서에 작성한 한편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점도 좀 이렇게 어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사건 진행하면서 요거를 좀 작성하라고 하면 약간 변명처럼 적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명처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위원님들 이 친구가 잘못은 했지만 이런 경위로 이런 거를 적게 됐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하며, 가능하면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학교장 자체의 길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가해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시는 경우 이 진심 어린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이제 요구사항이 좀 하나 정해졌다가 이제 어떤 행위를 했으면 또 뭐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뭐를 해달라고, 이제 결국 요구사항이 계속 그러니까 계속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결국 원만하게 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피해 학생도 당연히 피해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서 이제 서로 좀 원만하게 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교육적인 목적이나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죄송하다고 하고, 당연히 진심으로 반성해야고, 당연히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도 이제 좀 물론 이제 피해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의 서로 이제 원만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 이제 좀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 이제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이제 교육과 선도 목적에서 정말 진심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진짜 부모님들 감정 싸움으로 법률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교육과 선도 목적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담기구에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 하해 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그 다음에 이제 반성문, 탄원서, 심리상담 내역서 등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낮고 반성 정도, 하해 정도는 높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반성문도 작성하고 탄원서도 같이 내고 심리상담 내역서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학생들의 진술을 받았으면 진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아가서는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중학생이면 초등학교 때 뭐 모범적으로 활동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제출하는 것이 반영이 될 뭐 그런 거는 이제 제출하면서 이제 좀 성실하게 생활을 해오다가 이번 사건을 이렇게 하게 됐다 죄송하다 뭐 이런 취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학폭위에 참석하여 당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올리게 된 경위 이거는 근데 변명처럼 들리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진짜 이거를 진심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이렇게 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걸 올렸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여줘야 3호 이하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3호 이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은데 3호 이하 조치 같은 경우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 이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엄중한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들에서는 학폭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게 나오면 받아주지 않겠다고 뭐 이런 대학교에서 뭐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좀 제대로 그러니까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안이 뭐 말 그대로 좀 죄송하다고 해서 좀 서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좀 서로 마무리될 수 있게 좀 진행을 합니다. 그게 교육과 선도 목적에서 맞고 뭐 피해 학생이 온다고 해도 피해 학생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쪽에서 이 정도 선까지 해주면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게 좋다. 왜냐면 그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육과 선도 목적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고 근데 이제 초기 대응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 이제 뭔가 학교 폭력에 휘말리거나 이러면 좀 이제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 변호사님들 특히나 이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들 뭐 상담이나 뭐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좀 최대한 원만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심된 사과 이런 거는 당연히 전제에 깔려 있는 거고 가해인 경우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었으면 이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변호사님 조언을 받아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좋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최대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설사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학폭에 가서도 3호 이하 조치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